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똥이 지난번에 이어서 토의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가 함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지난 TV 똥똥이에서 제가 어, 토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토의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토의가 일상생활도 그렇지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회사 생활 같은 사회생활이라고 할까요? 사회생활, 예, 이런 사회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한번 볼게요. 토의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뭐냐면은 합의점을 찾는 거라고 했죠. 합의점. 합의점을 찾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죠. 예, 서로의 의견이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어디서 왔고 왜 그런 의견 차이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해가면서 서로의 관점에 다른 것을 찾아가면서 합의점을 찾고, 그래서 어떤 접근 방법을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그런 용도로 쓰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토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회사에 말단 사원으로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대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내가 피라미드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일단 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해야 돼요. 또 내 동료들, 함께 들어온 동료들과도 사이가 원만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토론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내 주장이 맞다, 네 주장이 틀리다, 또는 내 주장이 더 옳다,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되기 때문에 갈등으로 빚어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토의로 접근한다는 건, 그래, 나는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접근 방법은 상사 또는 동료, 부하 직원 상관이 없어요. 이 계급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든지 접근해서 자유롭게 내 의견을 피력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가 들어가느냐? 이유예요. 이유가 내 생각을 서술하는 거거든요. 예, 요거는 뭐 공부 방법에 해당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는 뭐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는 제 웹사이트 ponderd.ca 한글 버전은 kr만 앞에 붙여서 kr.ponderd.ca에 들어가시면 이제 거기에다 제가 공부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아 놓는 것에 이제 다 있으니까, 예, 저는 다 공개를 합니다. 물론 제가 공개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제 다 뭐 무료로 다 공개는 하지만 제가 이제 거기다가는 좀 써놨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그 자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소정의 그 사용료 같은 거, 저는 뭐 한 달에 1불씩 책정을 했나요? 한 가지에 1불씩. 그래서 한 네 가지 쓰면 한 4불씩 이렇게 해 주십사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해 놓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근 10여 년에 걸쳐서 개발한 거예요. 제가 그만큼의 많은 그 세월과 노력과 시간과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거기서 이 노하우라 그러죠. 그런 걸 가지고 다시 또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죠? 저희 자발적으로, 강요는 아닙니다. 예, 강요는 아닌데 자발적으로 이제 돈을 지불해 주십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보시면은 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 내용들은 빼고. 자, 그러니까 관계를 내 생각,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질문을 한다는 얘기는 내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하고 이것은 왜 그렇게 내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의견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이 너 이런 부분은 빼놓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진짜 내가 이 부분을 빼놨네.' 그러면 나는 한 단계 더 성장해요. 그쵸? 그러면은 직장 상사가 만약에 내가 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을 딱 이렇게 경험에서 오는 것으로 딱 잡았다 그러면은 직장 상사가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내가 놓쳤습니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럼 직장 상사는 얘 봐라. 얘는 그러저러한 생각을 지가 스스로 할 수도 있었고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음 그거를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앞서서 토론과 한번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토론은 "아이 그게 뭐예요 그 생각은. 난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그거 제가 볼 때는 저희 뭐 부장님 뭐 매니저님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뭔가 하나 날라오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을 서술하고 내가 왜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지를 이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그 직장 상사든 동료든 이런 부하 직원이든 심지어 내가 직장 상사라면 부하 직원을 다룰 때든 그렇게 접근을 하면요. 그 누구도 그렇게 쉽게 너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뭐 이래 가면서 이 무시를 한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한다는 거는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해 왔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일을 해 왔을 때 무엇이 어떤지를 내가 충분히 설명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만큼 일을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지 어떤 식으로 새로운 거를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지를 보여주니까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보여줘요. 거기다가 직장 상사든 동료든 부하 직원이든 그 속에서 충돌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이쪽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이럴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스맨이야. 항상 예스, 예스, 예스. 그러니까 예, 예, 예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이유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딱 짚으면은 인정을 하는 것이 예스맨이라고 표현되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왜? 예스맨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내 생각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숙이는 사람들이지 내가 보기에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요 부분은 내가 빼놓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겉에서 보면 예스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스맨이 아니라 자기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일상생활 또는 대인관계 여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좀 확대를 해서 생각을 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제가 예를 들면은 아이와 대화에서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중에서 왜 사춘기 때 보면은 왜 "왼수 아니면 다행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대인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나와 자식이긴 하지만은 부모와 자식이긴 하지만은 사실 대인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상대방의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상대방의 잘못이나 아니면 내가 보는 관점에서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을 때 내 눈에 한마디로 내 눈에 들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그때 내가 그걸 판단으로 이게 내 판단이죠. 내 판단으로 자녀를 윽박지르거나 자녀를 꾸짖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럴 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유를 묻고 뭐 이유를 묻는 게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유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왜냐면 내 생각을 먼저 설명을 하고 이유를 물어야 되거든요. 이유를 왜 그렇게 묻는지를. 그래서 이게 이유를 묻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상대방을 서술하고, 그다음에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 생각을 서술하고 접근을 한다면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저러저러한 이유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럼 내 이유는 이러이러하니까 다른데.'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은 자기의 이유를 좀 더 뚜렷하게 표현하려고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적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인 관계에서부터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어떤 이 가정에서의 가정 이 구성원들과의 관계, 밖에서의 사회생활, 대인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토의의 힘이에요. 그래서 토의의 힘, 토의라고 하는 그 기술을 익히게 되면 이 사회 피라미드식 구조든 어떤 구조든 내가 간 곳에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대화하고 자유롭게 녹아들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토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버드라고 하는, 제가 앞서 TV 똥똥이에서 보여드렸죠. 예를 들면서 그 하버드의 마이클 교수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어쩌다 한두 명씩 볼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한번 보세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선 후보들 간의 토론하는 그 장에서 어떤 사람이 토의로 그걸 바꿔가면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지. 안 되죠. 예.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못해요. 그만큼 어렵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뭐죠? 협상이 남아 있어요. 토의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협상은 더 어려워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이 협상을 조금 쉽게 넘어가려고 해서 그런데, 이제 토의보다는 협상이 어려운데, 이 토의가 어려운 진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거까지만 하고 토의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토의를 대선이든 뭐든 이렇게 후보들 간의 그런 토론이든 일상생활에서 토의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내가 접근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 접근법이죠. 이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상대방이 상대의 그런 어떤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대의 고집이라고 일단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내 상대가 의견이 딱 고정이 돼 있어요. 나한테는 이게 옳아, 저거는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면 토의가 어렵죠. 네. 논쟁을 해도 어렵죠. 논쟁하면 싸움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토의가 들어가지가 않죠. 예. 토의가 진행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에서는 토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보통은 전문가들이 서로 모여 가지고 의견을 나눌 때 그때쯤 보이는 정도이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내 문제일 가능성도 내 문제가 일단은 가장 큰 요소이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요소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다음 TV 똥똥이에서 협상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